8월 2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재난경보가 올 정도로 엄청나게 덥습니다. 오늘은 올여름에 가장 더운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날도 더운데 주변 정치 환경이나 여러가지 국가적인 환경이 짜증을 더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드디어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며칠 동안 결국 지금 북의 핵과 ICBM 문제는 북미 간의 협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협상이 중국을 거쳐서 협상이 되느냐, 안 그러면 북미 간의 직접적인 협상이 되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다. 지금 미국이 오늘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즉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미국이 북한을 협상에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어떤 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뻥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이 뻥이다 했다가 지금 망신을 좀 당했습니다. 미국 또한 통하지도 않을 뻥을 북한에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미국이 기다리다 못해 북한에다가 안보, 경제 번영 관련 대화를 하고 싶다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중국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있지 않고 오직 ICBM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 자, 두 세력이 충돌을 할 때 뻗대기는 세력이 가진 게 더 많다. 카드가 더 많이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갑 중에 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북한에는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핵 폐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선전포고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안보, 경제 번영과 관련해서 대화하고 싶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으로 봐서도 매우 굴욕적인 제안을 했는데요. 이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미국이 쓸 카드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미쳐서 설득을 하거나 안 그러면 중국이 강제적으로 김정은 일당만 드러내고 핵과 ICBM 폐기를 하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한마디로 이 나아바리, 중국의 우선권 이걸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틸러슨 국무장관이 왜 갑자기 강대강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는 와중에 돌연 대화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는지 그 배경이 매우 궁금하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CNN 그리고 미국의 소리 등의 보도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들한테 미국은 북한의 적이나 위협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가 어제 미국이 북한에 전화를 걸어도 안 받는다는 말이 이게 지금 입증하는 겁니다. 즉 미국의 뜻을 북한에 전달하려니 전달받을 통로가 지금 없다는 거죠. 북한은 이를 이해하기를 희망하며 북한이 바라는 안보라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 번영이라는 것은 핵과 ICBM으로 돈을 뜯어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뜯어낼 돈의 규모가 80조 이상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일본에서 최대 한 60조를, 한국에서 한 20조를 받아낸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 표현이요, 외교적 표현인데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걸 북한의 안보라고 표현을 했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것을 경제적 번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미래를 놓고 대화하기 바란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네 체제 보장과 돈 주는 것도 우리가 고려하고 있으니까 구미가 땡기면
이제 회담 시작하자. 자, 이러는데 군사적 옵션을 해요. 제가 이 보수 진영에 계신 일부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요, 정말 희망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되었으면 자신들이 속이 시원하겠다 생각하더라도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다가 북한을 때려달라, 북한이 보복을 하게 되면 미국까지는 실제로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은 ICBM 쏘는 건데 현 단계에서 때리면 정확하게 미국에 날아갈지도 의문이고 요격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얻어맞는 것은 각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한국이 도시락을 싸들고 우리 피해를 감수할 거니까 나중에 더 커지기 전에 때려달라. 다만 북한이 한국 측에다 보복 반격을 하지 못하게 장사포, 방사포까지 다 좀 때려달라. 우리는 전쟁 위기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전달을 해도 미국이 그걸 택할지 안 택할지는 의문이에요. 왜? 미국으로서는 어차피 싸움을 시작하면 최종적인 설거지는 미국이 다 해야 되는 건데 한국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그걸 감수하고 미국이 다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그리고 수교하고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을 철수를 감수하고, 물론 그 표현은 안 썼지만은 평화협정 지지에는 그 말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엔 사령부 체제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해체되는 부분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평화체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거나 그 다음에 북한이 망해도 우리가 넘겨받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마디로 북한을 때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오히려 북한과 중국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있는 한국의 정권에 대해서 개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시하고 그냥 패싱 코리아하고 북한과 디렉트로 대화를 제안한 겁니다. 국무장관이 북한에다가 오늘 전화가 안 되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한 거다. 얼마 전에 한국이 북한의 군사회담을 할 때 남북 간의 전화 회선이 차단되어 있으니 기자회견으로 제안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화 의지를 밝힌 데는 북한의 ICBM 개발을 계기로 미국 조야에 거세게 거론되는 북한 체제 교체, 레짐 체인지, 선제 공격론 등 대북 강경론에 끌려 다니지 않고 대화에 방점을 둔 트럼프 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 기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 현 시점에서도 대화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대화 좀 합시다 하고 미국이 북한에 애걸복걸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요, 굉장히 강성인 걸로 보이지만 굉장히 산수, 숫자에 빠르습니다. 북한을 때렸을 때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핵과 ICBM을 제거했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때린다고 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ICBM을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선제 폭격을 해서 미국에 거슬리는 이 잠재적 적국이나 테러 집단을 제거할 수 있다면 미국이 왜 후세인을 폭격만으로 제거하지 못했고 IS를 폭격만으로 제거하지 못했고 탈레반을 폭격만으로 제거하지 못했고 그랬겠습니까? 리비아의 가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폭격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정보가 있고 정밀해도 폭격으로 전쟁을 끝내버린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폭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폭격에서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폭격 때문에 김정은이 죽거나 북한의 수뇌부가 다 완벽하게 붕괴되고, 그리고 북한의 대남 공격 수단인 장사포, 방사포 등이 다 무력화되고 북한 체제가 폭격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난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북한은요, 북한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탈레반과 후세인과 IS와
이란까지 합친 정도가 제가 볼 때 북한의 전력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북한은 요 근래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북한군을 침투시켜서 군사 경험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도 지금 북한이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는 상황에서 미국이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이 반격을 한국 측으로 하고, 그럼 한국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겠죠. 수도권 서울 등에 또 미군이 많이 사는 거주지, 또 평택기지 등까지 북한이 타격을 했을 때 미국 사람도 수백 수천이 죽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람들은 수십만이 개전 24시간 이내에 죽을 수 있고, 수도 서울이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을 벌려놓고 이 책임을 트럼프가 공격을 개시시킨 데 대한 책임이다라고 이제 책임론이 거론되면 그걸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폭격에서 김정은이 살아나서 다음날 기자회견을 해서 나는 살아있고 우리의 핵과 ICBM은 따로 보관을 해줘서 건재하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화살이 트럼프한테 돌아가서 아마 트럼프가 탄핵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을 것이고, 초토화된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을 한국 측은 대대적으로 북한을 비판하기보다는 북한을 선제 타격해서 한국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반미가 길거리에 아마 덮을 겁니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가 당했다, 북한 욕하는 사람 별로 없을지 몰라요. 이러기 때문에 이 위험한 장난을 트럼프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로서는 중국을 거쳐서 해결을 하면 미국이 북한한테 직접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좋을까 했는데, 중국이 하는 꼴을 보니 털렸고 오히려 중국도 마이웨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보고 제대로 못했다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한 초강경 대북 제재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중국은 한번 하려면 해봐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주 안에 이 북한과 관계 있는 중국 은행과 업체들을 금융 무역 제재를 취할 건데, 이 부분이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중국은 실질적인 노력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왜냐하면 이 문제는 두 주요 당사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북한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두 주요 당사자라는 것은 미국하고 북한이죠. 중국의 표현에도 한국은 없습니다. 시진핑은요,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해방군 90주년 기념연설에서 인민군대는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지원한 전쟁, 저 옛날에 명나라가 조선을 도왔듯이 중국은 그런 식의 표현을 6.25 전쟁에 대해서 씁니다. 이 항미 원조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서 국가의 위세를 떨쳤다, 즉 6.25에서 미국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에 적극 투신했고 조국과 인민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 언론 등에서, 싱크탱크 등에서 대북 강경론이 득세를 했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격인 틸러슨 국무장관은 김정은을 무력으로 쓰러뜨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자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겉으로 전쟁을 말하는데 틸러슨은 북한과 대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쪽으로는 겁을 주면서 한쪽으로는 한마디로 협상을 하자. 그래서 트럼프는 배드보이, 그리고 이 틸러슨은 굿보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 백악관 대변인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이블 위에 모든 옵션이 올라 있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같이 노력을 할 거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게임을 중단하고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앞으로 나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북한이 이쯤하고 대화를 하러 놓으라고 틸러슨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백악관 대변인도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운 부분을 세 가지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타깃이 불확실하다. 즉 핵시설이나 ICBM, 김정은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보복 반격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는 ICBM으로 한국에는 방사포와 장사포로 이 보복 공격을 했을 때 결국은 전면적인 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중국 개입 여부입니다. 중국이 만약에 이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가했을 때 어떤 형태로든 이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과 혈맹이다라고 시진핑이 밝혔듯이 또 다른 한미 원조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도 어차피 이 전쟁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단기간에 전쟁이 벌어졌다가 그 다음에 서로 협상이 될 거라고 보면서 단기간 전쟁에서 중국이 뭔가를 보여줘야 국가적인 어떤 내부의 혼란도 수습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시진핑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북한을 자신들의 확실한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북한에 손대지 마라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북한을 놓고 서로 싸움이 벌어질 수 있지 미국하고 중국이 직접적으로 중국 영토를 놓고 싸움을 벌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한 사나흘 정도 진행될 수 있는 이 싸움에 끼어들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 터지는데 이 새우가 누구냐? 한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이나 미국의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를 한다면 사전에 한국에 이 사실을 알려서 우리가 같이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북한을 군사적으로 쓰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중국을 시켜가지고 지금 북한을 설득해라니 설득을 하는 것인지 부추기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여전히 중국의 식량, 기름, 무역 등을 통해서 돈을 제공하고 있다. 자, 저 사람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럼 마지막 남은 카드는 북한하고 협상을 제안하는 건데 이 부분에 앞으로도 우리가 당신들하고 다 상의를 할 거니까 일단 협상 제안을 한번 하겠다. 그렇게 양해를 해라고 미리 전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알겠다. 그러면 미국이 하면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죠. 즉 한국을 통하지 않고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과거 한미동맹이 공고하던 90년대까지는 원칙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미국의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북한과 중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뒤통수를 때리는 일이 잦아지니까 그때부터 이런 원칙, 한국의 게이트웨이를 존중하는 원칙이 약해졌고 오바마 집권 기간에는 미국이 몇 차례, 한 두어 차례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자고 직접적인 접촉을 해서 북미 대화를 했는데 그때 한국 측이 보수 정권에서 왜 우리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비공식적인 항의를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번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간에 전화통화를 미국이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한마디로 쟤들이 북한의 군사회담이나 그 다음에 적십자 회담 할 때 우리한테 미리 통보 제대로 했냐. 여기서 제대로가 중요한 겁니다. 서로 간에요. 우리 내일 이런 거 제안할 건데 미국하고 이야기한 범위 안에서 하니까 이해해줘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다 끊어버리면 이건 제대로 해준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이야기를 해줬다고 미국은 무슨 소리를 하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한국한테 물어봐라. 우리는 말하기 싫다 하면서 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노선에서 일방적으로 이탈하고 일정한 조건이 있을 때만 북한에 그 조건이 전제가 될 때만 이 대화 제안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 줬는데
지금 그런 조건이 충족된 상태라고 생각하느냐. 앞으로도 한참 더 있어야 이런 조건이 충족될 건데 한국이 우리한테서 이탈해서 뒤통수를 때렸다.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니한테 뒤통수를 맞으면 나도 니한테 뒤통수를 때린다는 게 이번에 이 틸러슨 제안에서 확인이 드러난 거죠. 자, 요약을 하자면 이제 한국은 북미 직접 대화에서 스타트부터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남북 대화를 주도하는 운전석 티켓에서 미국 내렸고, 중국 내렸고, 일본 내렸고, 북한 내렸고, 러시아 내렸습니다. 승객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승합차 몰면서 빨리 타시오 타시오. 이제 틀렸죠. 그러면 틀렸으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지 못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베를린 선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파기 선언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한미일 이런 안보 동맹을 강화해서 북의 도발에 차질 없도록 우리도 협조하고, 대신 미국도 우리 뒤통수를 치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쌍방이 뒤통수를 치면서 이제는 동지라고도 할 수 없는 지경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리아 패싱은 시작이 됐습니다.